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곱디곱던 단풍도 모두 지고 어느새 찾아온 12월. 이 계절에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바로 서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살짝 추워진 날씨에 경주를 찾았는데요.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는요. 여름의 연꽃으로도 유명한 명소 서출지입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함께 가시죠. 남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연못 서출지. 신라의 왕을 구했다는 설화 한 대목과 오래전 지어진 정자가 남아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주무관과 함께 서출지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서출지 사진으로는 많이 봤었는데요. 여름에는 연꽃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도 유명한 명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좀 황량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봐서 또 익히 알고 있기도 했는데 서출지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출지 어떤 곳인가요? 서출지는 이제 편지가 나왔다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경유사 사근갑조에 보면 이제 소지마리간이 천천정이라는 정자에 행차했을 때 이제 쥐가 나타나서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까마귀의 자취를 잊어버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제 봉투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편지를 전하며 남긴 말.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요. 왕은 고민 끝에 편지를 열어보는데요. 편지 안에 쓰여있던 글귀는 검은고갑을 쏘아라. 후궁 처소에 있던 검은고갑을 쏜 뒤 열어보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후궁과 승려가 나왔고 왕은 닥쳐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곳이 이 서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까마귀, 쥐, 그리고 돼지를 위해서 찰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오늘날까지 먹고 있는 찰밥의 유래도 이 설화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 때 찰밥도 먹잖아요. 그런 풍습이 이 서출지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갑자기 찰밥이 먹고 싶네요. 조선 중기에 편찬된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서는 금오산 동쪽 기슭에 작은 연못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곳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연못 서출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서출지 연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금 연못이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연꽃이 활짝 피고 이제 물이 많아서 여름에 오시면 아마 연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미 씨도 한번 와보세요. 네, 저도 여름에 와서 연꽃 꼭 구경해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근처에 특별한 문화재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연못 하나가 경주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서출지 관련 설화에 이제 승려가 왕실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당시 왕실에 이제 스님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제 왕실에서 불교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이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불교의 이제 공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출지가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연못과 함께 있는 작은 정자 이효당인데요. 이 건물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서출지가 크지 않아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이곳 정자가 서출지의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출지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건물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서출지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낄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자도 신라 시대 때부터 지어진 거겠죠?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1664년에 이제 임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호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제 기록으로는 객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객당은 이제 손님을 위한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풍류가 있는 곳에 시가 있는 법. 조선시대 학자 성여신은 이곳을 찾아 서출지의 설화를 담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워진 날씨, 이른 아침부터 서출지의 역사와 풍경을 소개하느라 고생한 윤수빈 아나운서. 이제 슬슬 한계가 왔나요? 경치는 참 좋긴 한데 감독님, 예? 좀 춥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분량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밖에 오래 있으면 좀 요즘 추운데 좀 따뜻한 곳에서 경치 바라보면서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그죠?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서출지 뷰를 볼 수 있는 카페를 제가 찾아냈어요. 아, 어디 있어요? 감독님 바로 뒤에 저 뒤에요? 뒤에. 서출지 바로 뒤쪽에 이호당만큼이나 아름답게 자리한 한옥 한 채. 창문 너머로 서출지가 딱 보이는 뷰 맛집 카페입니다. 경주에 한옥 카페가 많고 많지만 이렇게 독특한 뷰를 가진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제가 아까 서출지 보고 왔잖아요. 서출지와 한옥 카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서 그 느낌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몸 좀 녹이면서 차 한잔 할게요. 사장님, 저 따뜻한 차 한잔 주실래요? 남산 아래 서출지의 풍경을 닮은 한옥 카페. 경주 남산동 여행에 향기와 여유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수빈 픽! 멋진 서출지 여행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만나는 경주, 오늘 서출지 어떠셨나요?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추워질 때쯤 한옥 카페에서 쉬어가면서 경주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경주와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계절마다 제각각의 매력을 선사하는 곳. 올겨울 남산동 서출지와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연말, 멋진 전시와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12월,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높여줄 경주의 전시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전시는 경주 예술의 전당 어린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기획전 우주홀릭입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주홀릭은 시간과 공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작가 5명의 작가가 참여한 게 이번 전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작가는 시간, 어떤 작가는 공간, 또 어떤 작가는 생명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섹션별로 작가님들마다 전시 관람과 체험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갤러리는 도넛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전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전시 공간을 한 바퀴 돌면서 각각의 우주 공간을 여행하듯 전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가지 전시 공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이곳은 김기현 작가의 작품이 있는 공간입니다. 김기현 작가는 우주방랑자를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작가의 작품 중에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작품은 이 영상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주방랑자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 작품입니다.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주방랑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전시 공간에는 커다란 달이 떠 있네요. 바닥에도 달 모양 쿠션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변지현 작가의 작품이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는 각자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재료를 통해서 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공간에서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울림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3번째 공간은 조명 같은 설치물로 가득한데요. 여러 행성들을 설치 미술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강재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강재준 작가는 우주 비행사와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재준 작가의 우주 비행사는 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우주 비행사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평면 작품과 설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 작품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우주 비행사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작품은 서로 빛으로 교감하는 따뜻한 삶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공간은 한호 작가의 영원한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타공한 아크릴을 통해 퍼져나간 빛이 다양한 물체의 그림자를 만들어 광활한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한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의 작업은 빛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영원한 빛은 현대적 테크놀로지와 키네틱 아트가 혼합된 작품입니다. 5번째 공간은 김명호 작가의 우주여행 파트 1, 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벽면의 우주여행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고요. 마치 실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김명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김명호 작가는 우주 비행선을 우리와 우주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명호 작가의 전시 공간은 우주선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우주선 안에서 거대한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어넣어줄 이번 전시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전시 체험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우주홀릭에 오셔서 우주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전시는 솔거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북미술인 지원사업 선정 작가전입니다. 네, 경북 도내에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그 창작 지원금을 토대로 창작의 여건을 제공하고 이듬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4명의 작가가 선정되었는데요. 현재 울진의 홍경표 작가와 영주의 강현수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북미술인 지원 사업에서 만 41세 이상 우수작가 부문에 선정된 강형수, 홍경표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선 두 작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울진의 홍경표 작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그 풍경 속 생명의 기운을 시각화하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색과 거칠고 과감한 붓터치를 통해서 어떤 시각적 쾌감과 생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홍경표 작가는 색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발견하고 이를 거칠지만 자유로운 색채와 질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5, 1024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작품을 완성한 날
자를 가지고 명제를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업량이 많은 작가로 유명한데요. 일출을 그린 작품으로 그 풍경의 어떤 실제적인 묘사보다는 그 묘사하는 행위와 가정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서 일출의 그 생명의 꿈틀그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형수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강형수 작가는 어느 현실주의자의 공상이라는 주제로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여우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주의 강현수 작가는 아주 독특하게 펜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긋기로 시작한 그 무수한 선들이 아주 먼지처럼 쌓여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질서가 부여된 그런 화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우로 대변되는 그런 캐릭터가 종래에는 등장하는데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침잠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형수 작가의 그림은 펜 드로잉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술 작품이면서도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구성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작품에 비해 색채가 다양해졌습니다. 강현수 작가는 그 단색조의 잉크만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모노톤에 가까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컬러풀한, 세련되고 좀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경북 미술인 지원 사업 덕분에 뛰어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뒤를 이어서 청년 작가 부문 선정 작가들의 전시가 계속될 예정이라네요. 오는 12월 21일부터 경북 미술인 지원 사업 선정 작가전 두 번째 전시가 열리는데 포항의 김창수 작가의 이모션, 안동의 남상원 작가의 그때 그 순간이라는 주제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지역민들께서 우리 경북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채워줄 경주 예술의 전당 특별기획전 우주홀릭. 우리 지역의 멋진 작가들을 소개하는 솔거미술관의 경북 미술인 지원사업 선정 작가전. 놓치지 마시고 문화와 함께하는 풍성한 12월 보내세요. 전국에서 이게 구두 만드시는 등수로 따지면 몇 등쯤 되는데? 내 등수를 매기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이런 리폼 업체도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 좀 있어요. 그런 데서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역으로 내려보내는 거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좀 드는 모양이에요. 1등? 1등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구두로 발이 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이 편하려면 우선 그 소재를 잘 몰라야 돼요. 소재. 가죽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암만 편하게 만드는 신발도 발이 아프고 할 수가 있어요. 신고 나서 처음에 새 신발 된 타이트해도 금방 자리가 잡히거든요. 딱딱한 가죽은 신어도 자리가 안 잡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기억나는 손님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180만 원짜리 갈 거예요. 이태리 신발인데. 네네. 근데 구두를 이 사람이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가위로 막 사방팔방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기사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진도 보내고. 원래 신발저 보고를 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가 아끼는 신발을 해주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맙다 하는지. 아버님은 실을 만들기도 하시고, 예, 기존에 있던 거 수선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신발은 다시 복원도 하시고, 그렇죠. 야, 다 하시는 거네.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내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헌 신발이 들어와도 옆구리 터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개가 물어뜯어서 뜯어서 예, 칼로 찢어진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오잖아. 어디 부위가 망가졌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 버리지 말고 가져올 거. 아, 참 그때 아깝네. 아버지 이때까지 만드신 작품들 다 실용하잖아요.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지 않은 신발도 만드신 적 있어요? 예, 예, 그쪽이 밖에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자, 가오겠습니다. 자, 가올게요. 요게 이제 15세기 때 프랑스 15세기 귀족들이 신던 신발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신발을 재현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신고 계단 올라가면 다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다가. 이것도 이게 신으셔도 맞을 거예요. 제가요? 예. 이렇게 신고, 예, 이렇게 신고 이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제가 한번 신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신어볼까요? 생각보다 편하네요. 조금 작다는 기분 있지만은. 아, 이것도 귀족 신발이에요? 예. 또 남자 모델들이 신고 지금. 오, 이거 신고 동성로 걸어가면은 인기 최고겠는데요? 아버지, 이거 얼마인데요?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얼마인데요? 그거는 이제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도 집에다 보관할 수.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이야, 멋지다. 아버지는 보관할 때 보니까 이 안에 지금 신문지를 네. 고깃에다가 넣어 두셨잖아요, 이 안에. 일반 가정에서 구두 보관할 때 이렇게 넣어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좋죠. 요 보라고 여기. 신문지를 밀어넣어서 딱 볼을 잡아주면 좋죠. 아, 평소에 이제 이렇게 부츠 같으면 구두 같으면 안만 잡아주면 되고 제수 효과도 있고 발 냄새 제거도 이렇게. 친구 계신 이 신발을 아버님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거? 예, 만들어시는 거예요. 잠깐 벗어보셔도 됩니까? 예, 지금 만들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 지금 이거 지금 여기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작업장에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검정도 있었지만 제일 편하겠네요. 아우, 굉장히 변합니다. 아버지는 이게 구두를 처음부터 예, 지금까지 몇 년 하셨습니까? 한 50년 되죠. 50년요? 네, 50년 되죠.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중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바로 일을 했으니까. 다른 건 안 해보셨어요? 다른 거는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강원도 이제 속초가 고향인데. 강원도 속초요? 예. 아이고야. 그때는 그 강원도는 특히나 보릿고기 심하고 어려서 막 그렇잖아요. 근데 유일로 누님이 둘이 있고, 아, 그 여동생 하나 있고, 남자가 서인데 내가 이제 둘째. 부모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 당시 더 고생을 한 거는 이제 아버님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집을 그냥 무작정 나가셨어.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우리를 키운 거지. 어머님은 그 육남매 그래 말이야. 뭘로 키우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다가 갑자기 그 어머니 혼자 막막하니까 내가 어려서 알기로는 생선을 사가지고 제일 하기 수월한 게 어머니가 달아다 이고 시골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고기를 갖다 주고 쌀을 대로 받아오고 막 그러셨다고. 그 쌀을 또 이고 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좀 남으면 그거를 세워라 그랬었다. 그 당시가 한 여자 나이로 한 30세 이제 제철 오라고 많이 이제 주위에서 권유를 받았는 모양이라 제가 하라고. 젊은 나이에 이제 애들 못 키운다고 시집이나 가셨으면 우리 형제들 전부 헤어져가지고 이제 이상가족 됐을 거야.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굳건하게 사실 재가를 해도 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셔도 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또 형은 형님이라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막내는 막내라고 내가 중간에서 이제 그때부터 구두를 배웠지.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죠?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3년 됐을 거야. 뭐 95. 아버지한테 어머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맨날 일만 하시는 분. 어머니 그때 돌아가시는 분 보면 이 머리가 움푹 패였어요. 머리 중간에 하도 무공을 이고 다니셔가지고. 어쩔 때 어머님 뵙고 싶어요? 보고 싶다라는 생각. 휴대폰에 어머니 그 휴대폰이 있고 어머니 얼굴 사진 조그만한 게 있거든. 그렇죠, 그렇게 떠져야 돼요. 그걸 못 지우겠어. 단 하루만 어머님이 다시 한번 여기서 생활을 하루만 하신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낮에 돌아가실 때쯤에서 보니까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뼈가 참 구멍이 벙벙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병원에 그런 검사도 못 해드리고 했는가? 그때는 왜 그랬노? 항상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던 생각만 들고.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오래 사실 거야 하고 지금도 보면 답답해. 아마 건강하셨던 분이라도 내가 미리미리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 모시고 가서 참 좀 해드리고. 어머님 참 살아계실 때 어머니 깊은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 항상 아프신데도 저희한테 아프시단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드세요 하면 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 너네나 잘 먹어라 하고 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옛날 어머니가 저하고 통화했던 휴대폰 번호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전화를 걸으면 다른 사람이 받던데 그게 꼭 어머니가 꼭 오실 것 같고 항상 그 전화를 어느 때는 무심코 눌렀다가 끄고 합니다. 손주 손녀들 잘 커가는 걸 어머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근데 처음에 하신 게 구두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는 건 이제 옛날에 보면 극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과자 팔고 이런 박스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저걸 해. 네, 맞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처음에 그거 좀 하다가 그거 몇 년 하셨는데요? 그때는 불과 얼마 한 1년 가까이 했는가. 오래 하셨네 그래도. 그래 하면서 이제 엄마 갖다 주면 그리 좋아하시고 또 뭐 기특하다 하고 하니까 공부했으면 좋아하실 텐데. 그 당시는 이제 친구들도 맞닥뜨린 친구도 있어요. 아 그때 생각이 눈물 날라 고생 많이 했어요.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극장 오면은 그때도 어린 마음에 자존심 상했지. 그리 컸어요. 그때 양화점 딱 가요. 가서 이제 뭐부터 하셨어요? 처음에 가면 그 구두 칼이 있어요. 구두 칼을 계속 칼만 갈게 시키는 거라 칼. 아니 그 월급 받으시면서 일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작은 월급 좀에는 받았지. 기술 가르쳐 주는 그걸 해가지고 별로 돈은 없었어요. 배우고 그리고 내가 기술이 조금씩 늘면서 이제 월급이 좀 올라가고. 그 아버님이 내 혼자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게 몇 년 걸리던가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 속초서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뭐 잘하진 못하더라도 만들 줄 아는 상태에서 서울로 가셨다. 서울로 가죠. 영동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패턴 뜨는 것도 배우고. 다시 배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하다가 대구 내려왔고 대구 내려와서 또 대구 내려가. 네, 대구서 여기 이제 그때 그 군 그게 나왔었어요. 영장에 나와서. 아, 나도 일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장사 욕심이 생겨서 부산 가서 내가 이제 이번에 여기서 하던 일을 그대로 내가 다시 내가 개발을 해서 부산, 마산, 뭐 김해, 대전 쪽에 전부 이제 그 이런 도매상 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지. 대구 왜 오셨어요? 돈 잘 벌다가. 이제 정리 좀 하고 이제 장가 가려고. 그때 이제 가방에 공공실 가방에 이제 그 한 3천만 원 냈을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럼 어차피 집이 있어야 뭐 또 장가도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그 당시에 700인가 800인가 뿌리 안 했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종합상가 점포 하나 분양받고 판매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지금 셋째 처형이 있었어요. 부산 살았거든. 여동생이 있으니까 날 눈여겨 번모해라. 그래서 내가 대구로 오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아니 얼굴도 안 보고요? 네. 어떻던가요? 첫 인상은? 인상이 뭐 좋았죠 뭐 인상이. 마음에 이쁘던가요? 이쁘지. 이제 그리고 만나고 집사람이 연락한다 하고 며칠 동안. 그래 나도 또 남자가 연락하면 또 그렇잖아요. 뭐 그래요? 또 여자들 입장에는 너무 내가 매달려도 또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장가 안 가신다 했지. 그럼 나한테 좀 배워있어. 집사람도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연락이 딱 왔어요. 뭐라던데요? 한번 온다고 그래서 그날 수박을 큰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됐다고 일사천리를 부모들이 좀 허락하고. 구두 여기 이 장소에서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이 자리에서 한 10년. 그 전에 내가 시내 그 향촌동이라고 이제 구두를 오래 했었어요. 거기서 화재로 대구에서 그 공장을 다 날려버려서 태워버렸어. 밤새도록 새벽 8시까지 탔으니까 저녁에 3시 불러가지고 전부 뭐 제뿐이 안 남았지. 폭삭 내려 앉아가지고 그때는 많이 무너졌었죠. 방황도 있고. 구두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렇지 맞아요. 구두가 덜하도 보기 싫고. 방황의 시절이 한 몇 년쯤 되죠? 한 3년 됐죠. 구두는 아예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성현동 이쪽에 새빵살이 하면서 그 점포를 하나 추첨해서 하나 받았어. 쪼매난 거. 야, 아예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는. 더 바닥에 더 떨어져. 사간 사람들이 이제 수선을 또 하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몇 개씩 내가 해주려고 이제 기계 이런 쪼매시 기초적인 걸 갖춰가지고 수선을 하기 시작. 조그만 탭을 하나 뜨고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되던가요? 예. 다 까먹고 지냈잖아요. 아, 되죠. 남동생이 내가 수선한 걸 보고 이제 블로그에 지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자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얼마나 전화하고 신발이 이제 택배로 오는지. 그때 하루 전화가 뭐 100통 이상씩 받았으니까 보고. 그래 거기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걸 얻었어요. 신발이라는 게 사람 몸을 담는 그릇인데 아버지는 이제 그 담는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자부심도 있으시죠? 아, 자부심 있죠.
내 몸의 일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아버지를 뵈면은 그냥 순탄하게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군요. 아이고 아니죠 정말. 꺾이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 사모님한테는 구두 하나 해주셨어요? 아유 많이 해줬죠. 많이 해줬어요? 예. 몇 킬로 해줬어요? 집에 가면 뭐 신발장 놓을 데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막. 명품 하나 사달라 안 가던가요? 아이고 좀 명품보다 내가 만들어주는 게 더 이쁘다. 진짜요? 네. 물어봅니다. 물어보시죠. 소재들 귀한 게 이제 한 번씩 오면은 내가 사다가 그대로 만들죠. 이렇게 소재 같은 거를 이렇게 귀한 걸 발견하게 되면은 아 요거 집사람 해줘야 되겠다. 꼬리 만들어서 해준 신발이 많아요.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구두를 한번 해주셨어요? 아, 예. 한 번이 아니고 많이 해드렸죠. 돌아가시 전에 이틀 전인가 그 내가 만들어준 구두를 그 꺼내둘라 하더래요. 돌아가시 한 이틀 전에. 그래, 그걸 한번 신으시고 그러시더래. 좋으셨던 뭐예요. 내가 만들어주면. 꼭 그걸 번지 닦고 아깝도 잘 안 신고 그래. 지금 방송 보시고 나 구두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면 받아주십니까? 그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보통 그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최소 10년 이상을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만드는 원리만 터득하려해도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때에서 이 기술이 사라지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죠. 자제분이 배울 생각을 안 하던가요? 내가 배울 생각도 없고 자기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기술이. 내 정도에서 맥이 끊기면은 이게 구두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에 적어 놓는다 해서 기술이 익혀지는 것도 안 됩니다. 감각으로, 경험으로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의 구두란 뭡니까? 어려서부터 힘들 때나 뭐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구두 기술을 배운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재기하고 살 수 있는 게 이 기술 덕분이 아닙니까? 만약에 구두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딱히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삶에 힘드신 분들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신발 리폼 해주실 거죠? 아, 당연히 해드리죠. 방송 보고 왔다 하면 좀 저렴하게 해줍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생활 중심이 동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신에 동네에서 지인들과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게 피어오르는 동네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한 동네 책방입니다. 자, 오늘 책 향기가 솔솔 풍기는 도심 속 동네 책방으로 지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도심 속 동네 책방. 주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의 활동 공간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 속 학생들의 하굣길에,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가볍게 들리기 좋은 작은 문화 쉼터. 우리 동네 책방 두 곳을 소개합니다. 도로를 오가는 많은 차들과 아파트, 상가들로 가득한 제주 시내. 대도로변 빌딩 1층에 자그마한 책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지기님. 네. 여기를 그렇게 많이 오고 다녔는데 여기에 책방이 생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여기 책방 있는 거 모르시고 여기 책방이 있었네요 하면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책방지기 윤정 씨의 직업은 약사입니다. 올 봄에 2년 동안 운영하던 약국 자리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매달 독서를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도시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윤정 씨는 손님들에게 약 대신 커피를 내줍니다. 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 몰랐다가 책방을 준비하면서 책 보시는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 대접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 커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또 제가 많이 마셔보게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가엔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보다는 책방지기의 추천 도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국을 운영할 때도 한 편의 작은 서가를 마련할 만큼 책방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네, 지금 크게 차이는 없어요. 책이 있던 자리에 약이 진열돼 있었던 것
그래서 약을 빼고 책을 진열하게 된 거고요. 그 안쪽에 음료를 제조하는 곳에서는 이제 조제를 하던 조제실이었었죠. 동네 주민들은 언제든 책방에 들러 책을 보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책방에서는 심리적 치유나 자존감 회복에 관련한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 읽고 계셨어요? 지금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여기 어떻게 알고 네.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여기 책방 지기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약국 운영하시다가 책방으로 바꾸고 저희가 이제 책을 서로 읽고 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몰랐던 이 시간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고 좀 기다려지고 이래서 저희 집이 바로 요 근처인데 또 시간이 날 때나 또 책방지기님 보고 싶을 때나 와서 좀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네. 가까이 들어가는 길에 뭔가 그 하루를 책방에서 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기를 쓰는 거랑은 또 좀 다른 어떤 자기만의 소회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곳에도 동네 책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림책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는 책방지기를 만났는데요. 근데 책방인데요. 보통 요즘에 이제 북카페 이렇게 좀 이제 커피도 음료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곳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팔고 있고 책방이고 북카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독서실처럼 조용하게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료를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동네 저도 참 이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곳에 이런 또 책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주변 반응이 좀 어때요? 처음에 이 공간에서 해보려고 왔을 때 이제 시커멓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썬팅 되어 있는 그 저기가 붙어져 있어서 거의 오랫동안 그렇게 뭘 안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바뀌고 오셔서는 어떤 한 60대 아주머니셨는데 들어오셔서 동네가 되게 고급져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동네 책방의 매력은 예상치 못한 좋은 작품을 직접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편안히 동네 책방에 들러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책방지기는 책방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책 치유 모임과 그림책 낭독 모임도 갖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본을 덜 들이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 이제 거의 대부분 뒤에 있는 책들은 제가 갖고 있었던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래서 공간 대비 판매하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들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읽고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갖다 놓자 하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죠. 몇 년 전 도내 동네 책방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책을 통해 치유를 받았다는 좌명희 씨. 지금은 독서 치유 지도사로 활동합니다. 도서관에서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수업 중에 제가 제일 첫 시간 이제 그림책에서 제가 걸고 있는 도서관마다 이름을 다르게 걸지만 제가 거는 타이틀은 그림책에서 빛나는 나를 찾다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책을 처음 오픈을 하고 열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엄마가 보면 딸, 아빠가 보면 딸, 그리고 할머니가 보면 손녀, 삼촌이 보면 조카 이렇게 나에 대한 여러 역할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그림책을 읽고서 예를 들면 나에게 역할 지어진 나가 어떤 나가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략 뭐 저는 최근에 이걸 하면서 적어보니 19개 정도 적어져요. 예를 들면 아내인 나, 엄마인 나, 딸, 며느리, 손녀, 조카, 또 누구에게 이모, 고모, 뭐 책방지기, 손님, 책방지기, 또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 네. 누군가에겐 또 제가 제자 그런 식의 역할 주어진 나를 적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역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잘하고 싶은 거, 힘든 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림책 심리 지도사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롤일까요? 그게?
보편적으로는 그림책이나 책을 읽고 독후 활동하면서 논술 수업이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이 말 걸어준 나한테 꽂힌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확하게 딱 심리치료라는 표현보다는 그림책의 작가 의도와 상관없이 같이 읽고서 그 얘기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걸어줬는지, 지나간 나의 어떤 일들이 떠올랐는지,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즐거움이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왜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작지만 알찬 공간, 도심 속 동네 책방, 하굣길, 퇴근길, 그리고 휴일날 힐링이 필요할 때 잠시 들러 휴식 같은 시간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